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겁이 많은 제가 어쩌다 혼자 해외에서 살며 이런 개인적인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더니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이런 기막힌 막장에 휩쓸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복수라는 것을 하게 될 줄도 몰랐죠. 모든 것이 끝난 지금도 사실 마음이 온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 일은 제 평생 2번은 없을 끔찍한 일일 것이고 그걸 전부 잊으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타지에서 혼자 지내다 보면 생각이 많아져요. 좋았던 추억과 안 좋은 기억들도 떠오르고 내가 했던 행동과 그 결과들을 곱씹어 보기도 하죠. 가끔은 같은 일을 가지고도 후회와 안도가 번갈아 들기도 하네요. 어떤 결과였든 이제 와서 지나간 일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을 앞으로를 위해 무엇이 좀 더 좋은 선택이었을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은 어렵기만 한 저의 생각 정리에 도움을 조금 얻으려 여러분들 앞에 제 지나온 과거의 악몽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여자 인생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결혼 생활을 길게 유지하지도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해 파탄이 나버렸다면 그건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인지 차마 말도 못하죠. 그리고 한번 겪은 그 아픔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겁니다. 결혼 전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프리랜서 모델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제 본업은 조향사로 제 가게를 내고 캔들이나 향수들을 만들어 팔았지만 가끔씩 모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델이라고 해도 전문 모델은 아니고 홈쇼핑이나 회사 홍보 모델 같은 카탈로그 모델 일을 주로 하곤 했었습니다. 이것도 전문 모델만큼 페이를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용돈벌이가 되곤 했었죠. 가끔 어쩔 때는 가게 매출보다도 벌이가 더 좋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홍보 모델 일을 맡아 미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문 모델들처럼 에이전시가 있는 게 아니라서 모두 개인 컨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학원 홍보 모델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저는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처음에는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유초등 영어 전문 학원을 운영한다기에 저는 당연히 나이가 있으신 분인 줄 알았더니 기껏해야 30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성분이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만나기로 한 김준호입니다. 학원 홍보 모델 일로 오신 분 맞죠? 네, 안녕하세요. 오주연입니다. 연락 주신 원장님 맞으세요? 네. 제가 학원 원장이에요. 너무 젊어서 놀라셨죠?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학부모님들도 처음에는 다들 놀라세요. 근데 오늘은 제가 더 놀랐네요. 모델분인 건 알고 있었지만 실물이 훨씬 더 좋으시네요. 모델인데 사진빨이 안 받으시면 손해 아니에요? 네? 너무 칭찬이 과하시네요. 진심인데? 못 믿으시네요? 하긴 주연 씨는 매일 보는 얼굴이라 너무 익숙해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잘 모르시겠죠. 그 사람은 저와 처음 마주한 그 순간부터 제게 노골적으로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그런 남자들이 그리 드물지는 않았어요. 모델 일을 한다는 호기심에 자기 이상형이라는 제 겉모습에 혹해 처음에는 다들 그런 호감을 표시하죠. 하지만 그만큼 흔하게 겪은 만큼 제게는 별다른 감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칭찬도 그저 가벼운 마음일 뿐이라 생각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뭔가 달랐습니다. 제게 호감이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정도로 친절하게 굴었지만 일에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했고 적당히 선을 지키며 매너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일을 하는 동안 불쾌할 만한 일은 없었고, 준호 씨는 저와 하던 일을 다 마무리한 뒤에야 제게 식사 대접을 핑계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주현 씨, 많이 바쁘지 않으시면 저랑 저녁 하실래요?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주현 씨한테 관심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면서 얘기도 좀 더 나누고 싶고 알아가고 싶네요.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 이제 더 볼 사이도 아니고 불편하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괜히 흑심 없는 척 속이고 싶지 않아서 솔직하게 제 마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뒤에서 직접대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고 당당하게 나서는 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저는 그 사람의 제안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에 술도 한 잔씩 곁들이며 흔한 남녀의 데이트를 즐기게 되었죠. 저도 오랜만에 데이트라 그런지 마음이 꽤 설레었습니다. 저도 20대 후반이 되어 슬슬 연애도 결혼도 고민해볼 만한 나이였는데 막상 마음에 닿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인 지 오래였거든요. 저도 적지 않은 남자를 만나봤지만 그 사람처럼 적극적이고 열심히 표현하는 남자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학원 운영하느라 하루 종일 바쁠 텐데도 매일 아침 저녁 제게 모닝콜과 굿나잇 인사를 해주었고 시간이 나는 날이면 무조건 저를 찾아와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곤 했습니다. 바쁠 때면 정말 5분, 10분 남짓밖에 같이 하지 못하는데도 그 먼 길을 달려와 저를 보고 가곤 했죠. 늘 바쁘게 사는 사람이 그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잠시라도 저를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게다가 경쟁력이 있는 남자라 그런지 선물 공세도 정말 대단했죠. 저는 한 번도 제 취향이나 원하는 걸 말해본 적 없었는데도 늘 제가 만족할 만한 선물들을 해주었고 제게는 늘 좋은 것만 해주고 싶다며 좋은 식당, 좋은 장소들을 데려가곤 했습니다. 게다가 데이트 때마다 꽃 한 송이씩을 제게 건네며 가끔은 잠들지 못하는 제게 다정한 노랫말들을 불러주는 로맨티스트적인 면모들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남자 아닌가요? 숱한 연애 끝에 남자들의 밑바닥을 자주 보았던 저는 가끔은 준호 씨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젊은 나이에 성공한 그의 명성과 재력에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런지 늘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씨까지 그 사람은 제가 평생을 찾아다녀도 다시 만나지 못할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연애를 하는 것처럼 너무 감격스럽고 벅찬 마음이었고 그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싼 선물과 아까운 시간에 자신의 온 마음까지 내게 아낌없이 쏟아붓는 남자이니 결혼을 하더라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을 거라 생각했죠. 사실 제가 받는 사랑도 기대가 되었지만 제가 받은 만큼 준호 씨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어요. 준호 씨는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셔서 여지껏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껴야 했습니다. 가끔 어머니 얘기를 하며 울적해하는 준호 씨를 보며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호 씨를 마음에 들어 했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 역시 준호 씨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긴 누가 봐도 탐낼 만한 사이였고 여자라면 누구나 뺏고 싶을 만큼 부러울 남자였으니까요. 사실 가끔은 그래서 더 불안하기도 했지만 준호 씨는 한 번도 저를 불안하게 한 적이 없었기에 결혼 후에도
늘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안해했던 건 저 하나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남편은 제게 솔직한 말을 꺼냈습니다. 주연아, 우리 이제 결혼도 했는데 언제까지 일할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일을 언제까지 하냐니? 할 수 있으면 계속 해야지. 나는 사실 주연이 네가 일 관두고 집에서 지냈으면 좋겠어. 모델 일을 하면서 다른 남자들이 더 눈독 들이는 것도 싫고 여자 혼자 가게 운영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 오빠, 그렇다고 어떻게 하던 일을 그만둬. 그동안도 혼자서 잘 해왔는데 결혼했다고 뭐가 달라져? 당연히 달라지지. 너는 이제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는데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에이, 그래도 뭐 그런 걸 걱정해. 오빠 걱정이 너무 강한 것 같아. 가게 한다고 별일 없고 모델 일 하는 것도 다른 남자들이 수작 걸어도 내가 무시하면 되지. 왜 그래? 원래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다 소유욕이 있다고. 게다가 주연이 너는 다른 여자들보다 훨씬 예쁘고 대단한데 내가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어.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면 안 될까? 그렇다고 일을 간두라니 너무 과한 반응이라 생각했지만 저도 남편을 사랑해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잘 알았기에 그저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도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기는 싫었죠. 나중에 아이를 낳더라도 저는 일을 오래 하고 싶었기에 결국 남편과는 잘 조율을 해서 가게는 계속 운영만 하고 모델 일만 그만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모델 일은 그리 애정이 있었던 건 아니라 그만두기는 쉬웠습니다. 오히려 덕분에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잘된 일이다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일을 했고 원래도 바쁜 남편은 여전히 학원 운영으로 정신없었기에 저희는 서로 바쁜 날들이 많았습니다. 결혼을 해도 연애 때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건 아니구나 싶어서 아쉽기도 했지만 그건 모든 맞벌이 부부들이 다 그럴 테니 별로 서운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바쁜 일상을 쪼개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들을 쌓아가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분명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일을 하는 건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마치 자기 혼자 일하느라 바쁜 것처럼 말을 하곤 하더라고요. 뭐야, 저녁상에 이게 다야? 국이나 찌개 없어? 반찬밖에 없고 이것도 다 밖에서 사온 거네? 미안해. 나도 오늘은 늦게 끝나서 국할 시간이 없었네. 다음 주에는 내가 찌개라도 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먹어요. 응?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거 먹으라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반찬은 대체 언제까지 사 먹을 거야? 당신 요리 정말 안 배울 거야? 밖에서 힘들게 일하면 뭐하냐? 집에 오면 와이프가 밥상 하나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며 남편은 음식이나 살림에 대한 투정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평생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면서 반찬 투정은커녕 저더러 청소도 하지 말라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살림이나 청소는 당연한 듯 제 일이라 생각했고 제가 요리를 잘 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제게 음식 불평을 해댔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가 한쪽만 살림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똑같이 밖에서 일하고 오지만 저는 그동안 남편을 위해 저 혼자 청소, 살림을 하고 있었고 그건 제가 남편을 위해 했던 배려이자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 굴기 시작했고 제게 차마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뱉어내 버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오늘은 주문이 많아서
나도 정말 피곤해서 그랬어. 그러게 하루 종일 그런 거 만들어서 팔아봤자 쥐꼬리만큼 벌면서 아이 왜 그 고생을 해. 차라리 내가 주는 돈으로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 너도 편하고 나도 행복하고 좀 좋아? 대체 뭐 때문에 사서 고생하고 그 고집을 부려. 언제까지 그럴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가 훨씬 많이 버는 거 알고 내 수입이 쥐꼬리만한 거 맞는데 그렇다고 왜 내가 하는 일까지 무시를 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꾸준히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어. 전업주부 할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 우리가 결혼했다고 오빠가 내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잖아. 제 말에 남편은 뭐라 반박하지 못했고 제 말이 맞고 자기 요구가 과한 걸 본인도 스스로 알기에 대놓고 불평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 뒤로 남편은 반항이라도 하는 듯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는 집에서 혼자 대충 식사를 때우게 되었고 남편과는 잠깐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줄어들게 되었죠. 바쁜 부부가 시선 맞출 시간은 식사 시간이 유일할 텐데 남편은 그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을 제게서 뺏어갔습니다. 바빠서 어쩔 수 없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주면서도 결혼 전과 너무 다른 남편 때문에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다른 남자와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다 비슷한 인간들인 건지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건가 후회와 걱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기에 그를 원망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수백 번 생각해봐도 남편의 불만이 전부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남편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보고자 노력을 하기로 했고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야근하겠다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었죠. 남편이 좋아할 모습을 기대하며 몇 시간이나 걸려 만든 도시락을 들고 남편의 학원을 찾은 저는 그곳에서 절대 보지 말아야 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불 꺼진 학원 안에서 웬 여자와 미래를 나누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만 저는 놀란 마음에 그 문을 열지도 못하고 뒤돌아 도망쳐 나와버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도망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떨리는 마음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나네요. 내가 몰랐던 남편의 다른 모습에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누구인지 언제부터였을지 차마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알고 싶지 않다고 덮고 묻어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결국 저는 제 손으로 내 남편의 비밀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내가 직접 파헤쳐야 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말없이 한 침대에 누워 자면서도 이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야 했고 지금 하는 저 말은 과연 진심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에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좌절하게 되었죠. 남편의 내연녀는 학원 원생의 학부모였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애를 키우는 그 여자는 심지어 남편보다 2살 연상이었죠. 나만 사랑하던 남편이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도 큰 충격이었지만 그 대상이 나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볼 것 하나 없이 심지어 애까지 딸린 이혼녀였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 수치스러움까지 들게 했습니다. 내가 대체 뭐가 모자라서 그런 여자한테 남편을 빼앗긴 건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남편은 그 여자 집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직접 차려준 밥상을 받고 좋았는지 남편이 따로 사진을 찍어둔 폴더까지 있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그걸 보니 남편이 그 여자의 어떤 모습에 끌렸는지 알 것도 같았어요. 아무래도 제 생각보다 남편에게 어머니의 빈자리가 더 컸던 모양입니다. 그 빈자리가 저 같은 여자는 채워줄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밥도 잘해주는 엄마 같은 여자에게 끌렸나 봐요. 언제는 내가 예뻐서 좋다던 남편이 그런 나를 두고 엄마 같은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저는 괜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위해 내조를 했더라면, 내가 요리도 잘하고 남편을 엄마처럼 품어줄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남편이 나를 두고 그 이혼녀랑 바람나지 않았을지 저도 모르게 자꾸만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들이 치가 떨렸던 저는 남편이 바람난 증거들을 모아 남편에게 대놓고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눈 딱 감고 용서를 해줘야 하나, 정말 이혼하고 잘 살 수는 있을까 혼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몰라도 제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기에 남편의 외도 앞에서도 마음이 깨끗이 잘라지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실수라고 하던가 변명이라도 했으면 제 기분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변명도 핑계도 되지 않고 순순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비참해지고 말았죠. 미안해. 그래, 나 너 두고 다른 사람 만났어. 그리고 그 여자 좋아해. 솔직히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내 예상보다 더 많이 좋아졌어. 뭐라고? 정신 차려. 당신 유부남이야. 나랑 이미 결혼했다고. 게다가 그 여자 학부모잖아. 근데 어떻게 그래?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 안 되는 거 알아. 내가 잘못한 것도 맞고. 근데 사람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 미안해. 근데 나 그 사람 정말 좋아해, 주연아. 그리고 얼마 뒤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며 제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 남편과 함께 저를 찾아와 뻔뻔하게 말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저는 깊은 좌절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얘기가 듣고 싶지도 않을 거고, 저도 굳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싶진 않네요. 내가 몇 년이라도 더 산 인생 선배로 말해줄게요. 주연 씨 생각해서라도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줘요. 잘못이야 우리가 했다지만 애는 제가 없잖아요. 준호 씨, 자기 아이 지키고 싶어 해요. 나도 준호 씨랑 헤어질 생각 없고요. 이혼 안 하고 버텨도 되겠지만, 그러면 주연 씨한테 뭐가 남나요? 나도 이혼해봤지만 이혼했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그들은 소송하지 않고 소문을 내지 않으면 거액의 위자료를 주겠다며 제게 제안을 했고, 모든 것이 끔찍하고 남편과 하루도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았던 저는 순순히 이혼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외도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서 말이죠. 남들이 들으면 놀라울 만큼 위자료를 받고 조용히 이혼을 했지만, 저는 애딸린 이혼녀에게 남편을 뺏긴 억울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우위에서 쳐다보며 무시와 멸시 어린 태도를 보인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 인간들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내게 모멸과 자괴감을 느끼게 한 그 여자를 쉽게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상간녀의 남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작정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우연한 만남이었고,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먼저 아는 척을 했을 뿐이었죠.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낯이 정말 익은데? 글쎄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 치과하고 있어요. 혹시 저희 병원 오신 적 있으세요? 장선우 선생님? 아니요. 저는 병원도 선생님 이름도 처음 듣네요. 그래요? 정말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저 수작 거는 게 아니라 정말 낯이 익어서 그래요. 이런 미인분을 쉽게 잊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글쎄요. 정말 본 적 있으신 거면 차라도 한잔하면서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장선우는 내연녀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일전에 그 여자 뒷조사를 하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었죠. 게다가 남편 학원으로 그 사람이 조카를 픽업하러 온 것도 몇 번 봤었으니 저는 한눈에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어디서 봤다는 건지 정말 수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아는 체를 해준 덕분에 제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네요. 선우 씨를 보며 선우 씨 누나인 내연녀를 떠올리게 된 저는 다시금 분노에 휩싸였고 잊으려 했던 복수심에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써 포기하려 했던 그 복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선우 씨가 불쌍하지 않았어요. 그런 누나 동생도 똑같은 놈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속물일 정도로 제게 금방 빠져드는 그 사람을 보며 결국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꼈죠. 미혼의 치과를 운영하며 잘 나가는 그 사람은 제가 이혼녀인 것을 알고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만난 지 몇 달 만에 제게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주현씨, 우리 그냥 결혼할까요? 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얘기예요? 주현씨가 한 번 이혼해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일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주현씨 옆에 있고 싶어요. 자기가 나를 지켜주고 보듬어 주기라도 하겠다는 건지 그 사람은 제게 너무나 쉽게 결혼을 말했습니다. 믿었던 남자에게 배신당했던 저는 그 사람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죠. 하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 복수가 좀 더 쉬워졌으니 말입니다. 먼저 좋다고 달려드는 그 남자를 전혀 마다하지 않았던 저는 나도 하루빨리 같이 있고 싶다며 그를 부추겼고 그 사람은 제 허락도 없이 집안에 제 얘기를 전하며 상견례 날짜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치과 운영하는 잘난 아들이 이혼녀랑 결혼한다는 걸 가족들이 반대하지는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기 딸이 이혼녀로 재혼까지 해서 그런지 별다른 반대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다들 저를 빨리 보고 싶으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더 고마운 것은 제가 어떻게 그 두 사람을 불러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선우 씨가 먼저 자리를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내가 우리 누나에게 했었죠. 주현 씨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누나한테 먼저 보여주고 싶어요. 안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누나가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사실 누나가 어머니보다 더 유난일 때가 많아요. 어려서부터 저를 워낙 챙겨서 말이에요. 평소 자기 누나를 존경한다던 선우 씨는 부모님보다 먼저 누나에게 저를 소개하고 싶어 했고 덕분에 저는 좀 더 빨리 그 두 인간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의 여자친구를 기대했을 그 여자의 충격적인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아니, 네가 여길 도대체 왜? 약속 장소로 나온 두 인간은 저를 보고 놀라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동생을 신경 쓰는지 이내 모르는 척을 하더군요. 왜 그래 누나? 혹시 주현 씨랑 아는 사이야? 뭐? 아니,
알긴 뭘 알아. 오늘 처음 보는데. 아, 누나가 놀라서 말을 하길래. 에이, 처남. 아, 누나는 그냥 처남 결혼할 사람 본다고 긴장해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아무 말 않고 있는 제 앞에서 자기들끼리 변명을 하며 진땀을 빼고 있는 그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제 앞에서는 놀랍도록 당당했으면서 자기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은 모양이었죠. 그걸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내가 장선우에게 접근한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복수가 되겠다는 것을 말이죠. 식사 자리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놀란 척, 불편한 척 연기를 했고, 그건 그 둘에게도, 선우 씨에게도 신경 쓰이는 일이었겠죠. 저는 연기였지만 그들은 아니었어요. 저처럼 티도 내지 못하고 애써 괜찮은 척 굴었지만 과한 미소 뒤에 얼마나 불편한 속내가 있을지 저는 뻔히 보였습니다. 제 행동과 대화 하나하나를 살피며 가시방석 위에 앉은 것 마냥 안절부절 못하는 두 사람을 보며 그 인간들이 제게 뭐라 얘기할지 뻔히 예상할 수 있었죠. 당신 무슨 짓이야? 내 동생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지. 비밀 서약한 거 기억 안 나서 이래? 대체 우리 가족한테 접근해서 무슨 짓을 하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설마 알고 접근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야말로 당신이 선우씨 누나라 놀랐으니까. 애초에 나를 먼저 만난 건 선우씨고 먼저 고백하고 먼저 결혼하자는 것도 다 그쪽 동생이니까. 그리고 나도 당신 식구랑 결혼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를 찾아오지 말아요. 오히려 그러다 뒷공문이 밟히지 말고. 당신이야 구린구석이 많은 사람이니 걱정이 많겠지만 나는 당당해서 아니거든. 제 예상과 마찬가지로 그 여자는 저를 찾아와 자기 동생과 조용히 헤어지라며 이별을 종용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뻔한 행동에 제 계획은 변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획대로 선우 씨에게 이별을 얘기했습니다. 미안해요, 선우씨. 우리는 결혼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상처받기 전에 여기서 그만 끝내요. 이것만 알아줘요. 내가 선우 씨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픈 사람은 나 혼자면 될 것 같아요. 선우 씨는 제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래요. 주현 씨, 대체 갑자기 왜 이래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혹시 주현 씨, 우리 누나랑 아는 사이예요? 저는 말 못해요. 제발 물어보지 말아요. 이게 모두를 위해 좋은 선택이에요. 다만 나도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것만 알아줘요. 역시 둘 사이에 분명 뭔가 있는 거죠. 제발 이유라도 말해줘요. 나 이대로 주현 씨 포기 못해요. 주현 씨 정말 나 죽는 거 보고 싶어서 이래요? 주현 씨. 선우 씨는 영문도 모른 채 내가 없으면 죽는다는 말을 하며 끝까지 저를 붙잡았고, 저는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 당신 누나와 모두를 위해 결혼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우 씨가 누나에게 가서 따져 물었던 모양입니다. 얼마 뒤 그 여자가 저를 또다시 찾아왔더라고요. 너, 내가 경고했지. 우리 선우랑 조용히 헤어지라고. 근데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애가 나한테 그 난리를 부리는 거야? 네가 무슨 말을 했길래 따져 묻냐고. 왜 생사람을 잡아요?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조용히 헤어지라 해서 조용히 헤어지자 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길래 말 못한다고 했고, 그걸 가지고 선우씨 혼자 지레 짐작하고 당신한테 따져 묻는 걸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정말 사실대로 말을 했어야 하나요? 당신이 학부모로 만난 내 남편 꼬셔갖고 내 남편 재산으로 입 다물고 이혼시키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와서 또다시 나한테 동생이랑 헤어지라 했다고? 아무 말 안 한 걸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누구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럼 네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선우가 그런다는 거야? 그럼 걔가 당신이랑 내 사이에 뭐가 있는지 왜 궁금해하는 건데? 걔가 대체 뭘 알아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게 나를 다시 만났을 때 놀라지라도 말았어야지. 나를 보고 놀라서 말을 더듬으면 바보라도 둘 사이에 뭐가 있겠구나 알지 않겠어요?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본데 피해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나예요. 당신 때문에 남편 뺏기고 괴로운 나한테 또 한 번 사랑이 찾아왔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결국 당신 때문에 나만 불행해졌고 나만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원망하려면 인연을 원망해요. 이렇게 또 엮인 걸 보면 아무래도 당신이랑 내가 단단히 악연인 것 같으니까. 솔직히 저도 많이 참았네요.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 화를 내면 안 됐거든요. 그 여자가 도착하기 전까지 선우 씨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저는 실수인 척 통화를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우 씨가 통화 너머로 제 얘기를 듣고 자기 누나와 매형의 외도를 알게 되겠죠. 자기 누나를 마더 테레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그 여자의 실체를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혹시나 너무 놀라서 중간에 전화를 끊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나눈 모든 얘기를 다 들었더라고요. 심지어 그 여자가 제게 동생 곁을 영영 떠나줄 것을 요구하며 금전을 얘기한 것까지 모두 말이죠. 자기들이 알아서 예상대로 나와주는 걸 제가 계획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덕분에 정말 일은 술술 풀려갔습니다. 제가 상간녀와 만나고 며칠 뒤 연락도 받지 않는 나를 선우씨가 직접 찾아왔죠. 주현씨, 나 다 알았어요. 주현씨가 왜 나랑 결혼 못한다고 하는지, 우리 누나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현씨 전 남편이 누구인지도 다 말이에요. 선우씨가 그걸 어떻게... 설마 통화가 안 꺼져 있던 걸 다 들은 거예요? 세상에, 내 잘못이에요. 나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서까지 썼다고요. 제발 모르는 척 해줘요. 주현씨 때문 아니에요. 사실 누나랑 매형이 주현씨 보고 놀란 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제서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주현씨를 왜 나디고 했는지. 저 매형 학원에서 주현씨 얼굴을 봤었어요. 주현씨가 학원 홍보 모델이었죠.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두 사람이 결혼을 했던 것도 몇 년 못 가서 이혼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누나가 임신했다고 재혼을 했으니 바보가 아닌 이상 무슨 상황인지 뻔한 거죠. 주현씨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인간들이 내 가족이라니. 내가 주현씨한테 또 한 번 상처를 준 셈이 됐네요. 그래서 저 더더욱 주현씨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이대로 주현씨랑 헤어지면 주현씨는 어떻게 행복해지나요? 그래도 우리는 안 돼요. 알잖아요. 선우씨 가족들이랑 연 끊고 지낼 수 있겠어요? 그건 내가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나만 없어지면 모두 해결되는 일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누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카들 생각은 해야죠. 어린애들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 누나가 또 찾아올까봐 너무 무섭고 전 남편이 잘 산다는 소식도 더는 듣고 싶지 않네요.
나는 또다시 불행해졌는데 내게 상처 준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받아들이기 참 어렵네요. 역시 피해자는 영원한 피해자인가 봐요. 그렇죠? 아니에요, 주연씨. 제가 할게요. 주연씨가 못한 복수 내가 해줄 겁니다. 비장한 말을 뱉은 채 돌아간 선호씨의 소식은 얼마 뒤 상간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또 못 참고 제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모두 알려주더라고요. 너 대체 순진한 내 동생을 어떻게 꼬여낸 거야?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얌전하고 가족밖에 모르던 애가 어떻게 나랑 집 매형한테 그런 짓을 벌이냐고. 걔가 나한테 뭘 하는 줄 알아? 자식 부끄럽지 않게 똑바로 살을 한다. 더러운 몸뚱아리 함부로 굴리고 다니지 말래. 네가 기어이 다 얘기하고 대신 복수해달라 꼬드겼구나. 네가 시켰니? 착한 우리 선우한테 매형 학원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라고 시켰어? 지금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나 아무 말도 한 적 없어. 선우 씨가 얼마 전에 와서 말하기는 하더라. 내가 당신 남편 학원 홍보 모델이었던 거. 기억나서 알아봤더니 다 알게 되었다나? 내가 불쌍하다고 뭐라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나는 대신 복수해달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었어. 오히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그랬지. 제발 생각을 잘해봐. 이 모든 상황이 정말 나 때문일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을 해야지. 사람들이 다들 당신네처럼 멍청하고 뻔뻔한 줄 아는 거야? 조금만 캐내면 뻔히 다 알게 될 일을 굳이 내 입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겠어? 그래도 동생은 누나보다 낫네. 그러니까 동생 말 귀담아 듣는 게 좋을 거야. 자식들까지 괴롭히고 싶지 않으면. 그 전화를 끊고 전 남편 학원 앞으로 찾아갔더니 정말 그 사람이 자기 매형이 학부모를 꼬셔 불륜을 저질렀다며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이 계속 말리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래도 자기 처남이라고 강압적으로 굴지는 못하더군요. 내가 그 짓을 했으면 경찰에 끌려 나갔을 텐데 전처는 아니고 처남은 조심스러워 한다는 게 참 가족이라는 게 뭔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결국 시위 덕분에 학원 학부모들과 주변 동네까지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그날 이후 그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뒤 전 남편의 학원은 문을 닫았고 이사를 준비한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나요? 요즘 엄마들 화력이 얼마나 센데. 특히나 아이들 관련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가정 파괴범이 운영하는 학원을 보내고 싶은 엄마가 있기나 할지. 어딜 가던 소문이 도는 건 순식간일 겁니다. 덕분에 저는 그 인간이 파멸하는 꼴을 손 놓고 두고 볼 수 있게 되었네요. 게다가 동생이 눈앞에서 악담을 하고 인연을 끊는다 난리를 피는 바람에 그 집에서도 따님과 사이의 사정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급하게 결혼한 건 알지만 설마 불륜인 줄은 몰랐는지 자기 엄마가 놀라서 쓰러졌다며 제게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뻐꾸기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소식을 잘 알려주는지 가끔은 그 여자가 날 위해서 그러나 착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우 씨도 그 여자도 아닌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간녀의 어머니이자 약혼남의 어머니라니 어떤 입장으로 그분을 대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 선우 엄마로 찾아온 거예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나서는 게 염치 없다는 건 알지만 혜수도 선우도 둘 다 내 자식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 선우가 주연 씨를 많이 좋아해요. 지금도 죽겠다고 일도 안 나가고 폐인으로 있는 걸 보고 있으려니 엄마로서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정을 전해 듣고 많이 놀랐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죽겠다 하는데 두고 볼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혜수는 평생 안 봐도 되니까 제발 우리 선우 좀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요? 끝내 안 된다며 헤어지자고 한 저 때문에 선우 씨가 상사병을 앓는다며 그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사정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그 여자도 알고 있는지 잠시 궁금해졌죠. 어머님, 제가 그 모든 일을 겪고 어떻게 선우 씨를 택할 수 있겠어요? 따님이 그런 사람인 걸 알면서 제가 어머님과 선우 씨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도 결국 자식 걱정에 저한테 이런 부탁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선우 잘못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선우가 저러고 있는데 주연 씨는 아무렇지 않나요? 글쎄요. 하지만 제 탓은 아니죠. 그러게 어머님이 따님을 잘못 키우신 걸 어쩌겠어요? 저는 더 할 말 없고 그쪽 식구들이랑 더 엮이고 싶지도 않네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그러게 저의 지긋지긋한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 누구의 피해가 더 큰지는 사실 모르겠네요. 결국 자신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이 저도 많이 지쳤고 제 삶의 터전이던 그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살다 보면 어떻게든 또다시 마주칠지 모르겠다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제 꿈이었는데 돈도 없고 무서워서 결심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인생에 더 두려울 것도 없고 전 남편 덕에 두둑한 돈도 있으니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한국을 떠나왔고 이곳에서 조향 공부를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같은 향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 향기가 되기도 하고 악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도 형태에 따라 아주 달라지는 거겠죠. 그걸 직접 겪어본 저는 앞으로 좋은 향기만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는 모두 떠나보내고 싶네요. 제가 언젠가 좋은 기억으로만 남을 향기를 만드는 그날까지 저는 이렇게 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